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들 쉽게 틀리는 원고지 쓰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지 쓰기가 간단해 보이지만 원고지를 쓰는 방법을 모르면 쉽게 틀릴 수 있겠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화면부터 익숙한 모습이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토픽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픽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요. 원고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FAQ라는 부분에 들어가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 쓰기 답안지 작성법 및 원고지 작성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기 답안지를 쓰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써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작성법과요. 원고지 작성법, 원고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원고지 사용법 2017 쓰기 답안 작성 방법이 쭉 나와 있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주관식 답안 작성 방법을 참고해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수험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고지 사용법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원고지 사용법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마음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픽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원고지 쓰기 방법을 참고해서 사용하셔야만 원고지 쓰기를 잘못해서 점수를 잃을 가능성이 없겠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고지 사용법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고지 사용법이 7가지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모두들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원고지 한 칸에 한 글자씩 쓴다 라고 돼 있죠. 자, 두 번째, 자, 글을 처음 시작할 때 문단이 바뀔 때 첫 칸을 비우고 두 번째 칸부터 쓴다. 자, 사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잘못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2번. 자, 문단이 바뀔 때 한 칸을 띄고 두 번째 칸부터 쓰는 것을 가장 많이 틀리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걸 가장 많이 틀리고 계십니다. 자, 글자가 마지막 칸을 차지해서 문장 부호를 찍을 칸이 없을 때 문장 부호를 자, 끝 칸에 글자와 함께 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뒤에서 자세한 예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외에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요. 자, 숫자 또는 문장 부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숫자는 한 칸에 두 글자씩, 그 다음에 문장 부호는 한 칸에 하나씩 표시해 주세요 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과 3번의 원고지 쓰기 방법을 가져왔어요. 자, 2번 보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번은 자,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자, 글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문단이 바뀔 때 두 번째 칸부터 쓴다라고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글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단이 바뀔 때라는 말은 좀 생소하시죠? 자, 저의 지난 53번과 54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문단 바꿔쓰기, 문단 띄어쓰기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문단이 바뀐다는 말은 결국 내용이 바뀐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다른 새로운 내용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앞부분을 한 칸 띄고 시작하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고지 첫 칸은 지금 띄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글을 처음 시작할 때이기 때문이겠죠. 자, 내용을 보면 인주시청에서 공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도 보면 자, 이러한 이유는 이라고 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이 바뀔 때 앞에 반드시 한 칸을 바꿔서
한 칸을 띄어서 써달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문단 띄어쓰기, 문단 들여쓰기 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쓰지 않았을 경우에 53번과 54번에서는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에서 한 문단 내에서는 자, 처음 시작을 제외하고는 첫 칸을 비우지 않는다. 자, 한 문단 내, 자, 한 문단 안에서는 자, 처음 시작하는 이걸 말하죠. 자, 지금 한 문단 내라는 게 자, 지금 이것을 한 문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안에서는 처음 시작한 이 칸을 제외하고는 자, 앞에 자,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비우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줄의 끝에서 여기 보시죠. 줄의 끝에서 비울 칸이 없는 경우 띄어쓰지 않고 다음 첫 줄 칸부터 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인주시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최근 띄어서 써야겠죠? 그래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바로 붙여서 공원 이용자가 라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최근이 여기가 아니라 이 끝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잘못 쓰는 친구분들은 최근이 이 마지막에 끝날 경우에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에 있는 한 칸을 비우고 이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공연 및 축제를 늘리는 등, 자, 축제를 띄고 늘리는 등이라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띄어쓰기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번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 때문입니다. 자, 줄의 끝에서, 이 줄의 끝에서 자, 비울 칸이 없는 경우, 띄어쓰기 할 수 없는 경우는 띄어쓰지 않고 다음 첫 줄 칸부터 쓴다. 이렇게요. 축제를 띄어쓰기 없이 늘리는 등 바로 이어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가로 안에는 V 표시 유무 관계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고지 쓰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축제를 다음에 띄어 써야 할 경우에는 V 표시로 띄어쓰기 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데요. 자, 우리 원고지 쓰기 방법의 토픽에서는 V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유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어요. 자, 다음 7번째. 자, 많이 틀리는 두 번째죠. 자, 글자가 마지막 칸을 차지해서 문장 부호 찍을 칸이 없을 때 문장 부호를 끝칸에 글자와 함께 넣는다. 자, 이것도 역시 많이 틀리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보통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우이다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자, 바로 새로운 문장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우가 있다라고 끝난 경우에는 마침표를 어디에 찍어야 할까요? 마침표를 잘못 찍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칸에 마침표를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글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원고지 사용법입니다. 7번에서 위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자, 글자가 마지막 칸에 있어서 자, 문장 부호, 자, 마침표나 느낌표 같은 문장 부호를 찍을 칸이 없을 때는 문장 부호를 끝칸에 글자와 함께 넣는다라고 돼 있죠? 자,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경우와 같이요. 자, 이따 다음에 바로 마침표 찍힌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자주 틀리는 잘못된 원고지 쓰기 방법 중에 하나 7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숫자, 자, 문장부 같은 경우인데요. 네, 이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숫자는 2자씩, 문장부호는 하나씩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장부호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
느낌표, 온점. 글이 끝났을 때 찍는 온점, 그 다음에 반점, 쌍점, 쌍점, 쌍반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니까 온점 같은 경우도 한 칸을 차지했고요. 자, 숫자는 지금 2칸씩 한 칸에 2글자씩 들어갔습니다. 자, 물론 숫자가 하나일 때는 한 칸에 다 써줘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사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다른 문장보호는 상관없는데요. 물음표와 느낌표는 한 칸을 비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예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예시 온점 다음에는 글자가 바로 시작했죠? 자, 반점 다음에도 글자가 바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느낌표 다음에는 한 칸을 띄고 글자가 시작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물결 표시 다음에도 바로 글자가 이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음표는요? 네, 물음표도 마찬가지로 한 칸 띄고 새로운 글자를 시작해야겠죠? 자, 바로 이 보시는 것처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다른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건을 계속 늘어놓을 때 쓰는 가운데 점 같은 경우에도 한 칸씩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칸을 비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두 글자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줄 같은 경우도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장보 다음에 한 칸을 띄워주는 경우는 물음표와 느낌표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고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고지를 바르게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픽 문제를 내는 기관에서 발표한 원고지 쓰기 방법을 잘 배우셔서 그 기준에 맞게 쓰시면 원고지 쓰기를 잘못해서 점수를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